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3월 달에 쳤던 A형 ITQ 엑셀 함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필요한 함수에 대한 개념들을 잡아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몰입감, 2이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 예, 추주스라고 돼 있죠? 1, 2, 3, 1년 번호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코드에서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아내는 개념으로 함수가 완성되기 때문에 라이트, 1년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점 포인트는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쓰셔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요. ITQ에서는 먼저 나온 함수부터 쓰십시오. 추주부터 쓰시면 됩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주 쓰셔갖고 대상이 들어가셔야 되죠. 자, 어저께 개념 잘 기억하시면 추주에는 제일 처음엔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되시는 거라고요? 예. 오른쪽에서 한 글자예요. 여기서 라이트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함수 제일 처음에 누를 때는 FX 누르시고 두 번째 누를 때는 앞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누르셔갖고요. 여기서 라이트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 라이트가 없는데요. 그러면 함수 추가 누르시면 또다시 함수 마법사가 나타나시고 모두에서 R자 누르시면 라이트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라이트 쓰셔갖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뽑아내라고요? 예, 한 글자를 뽑아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뽑아내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추주를 쓰다가 라이트로 넘어왔죠. 그럼 추주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추주로 돌아갑니다. 지금 추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이 추주라는 글자 어디에서든지 눌러갖고 아무렇게나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삽입된 상태의 추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1일 때 뭐 주시면 되시겠고요. 1일 때 몰입감 주시면 되시겠고요. 몰입감. 2일 때는요. 여러분들 이럴 땐 탭 누르시면 빠르게 넘어갑니다. 마우스로 다음 칸 찍으셔도 되지만 탭 누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즐거움. 그런 다음에 탭 누르셨고 3일 때는 뭐 상상력 이렇게. 말씀드렸죠? 1년 번호에 대한 값을 매기는 거다. 여러분들 4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4칸은 입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끝났습니다. 자동 채우기 하시게 되면 끝 되시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혹시 중간에 검은 줄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상형수 순위 들어가죠. 어저께 우리 랭크 EQ 배우셨네요. 그렇죠? 순위를 매긴다라는 거. 그래갖고 내 점수 필요하고 나하고 비교할 점수 필요하고 비교할 방법.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거 기억하셔라. 자, FX 들어가셔갖고 랭크 EQ 찾아갑니다. R자 누르셔갖고 랭크 EQ 들어가셔갖고 넣는 칸이 3칸 나타나더라. 문제 한번 보시죠. 상형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칸에서의 상형 횟수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맞으시죠? 누구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218이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몇 등이냐. 당연히 F4 눌러 주셔야 되겠죠. 고정적으로 해갖고 이 범위는 반복적으로 참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 주소 쓰시고 여러분들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래서 0 쓰시죠. 내림차순에 따른 말은 큰 놈이 1등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끝난 거 아닙니다. 나온 값 뒤에 무자를 붙이라고요. 위자를 붙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랭크 EQ에서 여기서 n% 기호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커서를 넣게 되면 커서가 깜빡거리실 거고요. 여기서 n% 기호 누르시고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아둔다라는 개념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굵은 순 나타나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 했었을 때 여러분들 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타나실 텐데 거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시면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12세 갈랑 가는 개수라고 나타나시는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세 갈랑 가는 개수 문제 한번 보시죠. 디카운타스라고 되어 있네요. D자 함수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D자 함수 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D자 가셔갖고 C 있는 데 가시게 되면 카운타 있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D자는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기본 자료 다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D자는 이렇게만 잡습니다. 이 뒤에 거는 안 잡으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나타난 값이기 때문에 잡으실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1, 2, 3, 4, 5, 6, 7 번호를 매기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뭐 갖고 12세 관람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얼마? 4. 원래 이거는 4를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관람 가능 요거 갖고 따진다.
1을 써도 어차피 코드에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칸들을 세립니다. 뭐 2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개념상 우리 그냥 4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한번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입력된 자료, 기본 자료, 우리가 입력한 기본 자료 무조건 블럭 잡으시고 번호를 1, 2, 3, 4, 5, 6, 7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관람 가능에 대한 개수니까 1, 2, 3, 4로 해주시고 두 번째 칸은 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을 손으로 쓴다 아니면 범위로 잡는다? 그렇죠. 범위로 잡으셔라. 이렇게 두 개 블럭 잡으시면 됩니다. 뒤에 뭐 쓰라는 말 없죠? 끝났네요. 확인 누르시면 4로 끝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제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평균 나왔는데 여기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평균하는 함수가 평균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무슨 함수가 있으셨어요? 저하고 배우실 때는 AVER, AGE 그래갖고 에버러지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냥 이건 영역 평균입니다. 요거는 영역 평균 잡을 때 근데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 평균 잡으실 때 우리 무슨 함수 배우셨죠? AVER, AGE if 그래갖고 조건에 맞는 평균 그런 다음에 조건이 두 개 있으면 ifs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함수에서 ifs가 나온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verage if 하게 되면 조건에 맞는 평균 이렇게 되죠. 평균.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시게 되면 평균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verage라는 글자는 콧배기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셔라? 준 함수 갖고 무엇을 구해라? 예, 평균을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에서 뭐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여러분들 평균 내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서? 합계에서 나누기 뭐를 하게 되면 개수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다? 평균이 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러지를 주지 않더라도 썸에서 나누기 카운트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말 되시죠? 그리고 혹시나 어라 여기 왜 에버러지 if 안 줬지? 그럼 난 그냥 에버러지 if로 써야지. 시험장에서는 감점됩니다. 준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sum if와 average if를 또 반드시 쓰셔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신다고요? 예, 여기 갖다 놓으시고 먼저 합계에서 나누기 개수하면 평균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먼저 합계부터 생각해 보죠. 합계를 구하면은 우리 sum if 쓰시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예, sum 들어가셔갖고 sum if 쓰시고요. 그래서 sum if 구하는 공식 어떻게 제일 첫 칸에 뭐 들어가세요? 조건 범위 그러면 뭐가요? 액션 장르죠? 그럼 우리가 일단 액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범위 내에서 뭐 찾습니까? 예, 액션 찾습니다. 액션 찾죠? 여기 문제 보시게 되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된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면 장르라고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되시겠고요. 여기다가 손으로 장르라고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블럭 잡든 뭐하든 여기는 장르라는 글자가 박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라. 원래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뭐가 뜬다? 예, 만약에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뜨는 거 맞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이 이름 정의한 이름값이 뜨게 된다라는 거를 그 장르에서 뭘 찾아요? 액션을 찾아갖고 뭐를 구하는 거죠? 우리 스크린 수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크린 수를 합계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장르가 액션인 거에 대한 스크린 수 합계가 되는 거예요. 말 되죠? 장르가 액션인 스크린 수의 합계에서 나눌 겁니다. 뭐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스크린 장르가 액션인 게 몇 개인지만 알면은 평균이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함수를 쓰셔라? 카운트 if 함수를.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뭐 가리키거나 아니면 뭐 시험장 감독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sum if 안에서 나누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함수는 함수 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누기는 sum if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수식 표시줄에서 sum if로 구한 값을 나눌 거예요 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안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 수식 입력줄 바깥쪽 끝에 그 마우스 커서 위치시키고 나누기를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count if로 들어갑니다. 예, count if 들어가셔갖고 이제 뭐만 세리시면 돼요. 예. 장르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땡기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장르가 뭐인 거 찾으시면 된다고요? 액션인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말 되죠? 장르가 액션인 거에 대한 스크린 수의 합계에서 장르가 몇 개인지 나누게 되면
스크린 수에 무엇이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요 공식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갖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래갖고 합계할 때는 보통 썸이프 많이 들어가고 개수할 때는 카운트 이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합계 썸이프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시고 개수 카운트 이프에 대한 개념 잘 이용하시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최대 스크린 수 맥스라고 되어 있죠. 영역형이네요.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 예, 모두에 갖다 놓으시고 여기 한번 찍으신 다음에 이런 함수 선택 아무데나 찍으셔갖고 M자 누르시게 되면 M자 바로 가게 되고 맥스 하셔갖고 영역형이라고 그랬죠? 뭘 찾는 거세요, 여러분들? 최대 스크린 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만 잡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나와서 끝나버려요 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최대 스크린 수도 깔끔하게 구했고요. 자, 맨 마지막에 브이로그업 함수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브이로그업 쉽다고 그랬습니다. ITQ 브이루업은 무조건 이 방법대로 갑니다. 그래갖고 브이루업 찾으셔갖고 앞에 칸 찍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D1251 찍으신 다음에 D1251이 있는 것부터 기본적인 자료 블럭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 우리는 지금 뭐 찾는 거죠? 영화명 1, 2 몇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 정확하게 찾는 의미에서 얼마를 줘주신다? 0을 써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한산용의 출현이 나타나시게 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요렇게 바꾸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굳이 안 눌러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구하셨다면 제대로 구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7번 조건부 서식 오늘 처음 설명드리는 거네요. 이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서식이란 말이 뭘까요? 예, 서식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든다든가 색깔을 넣는다든가 글자체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갈 거나 아니면 Shift 1번 누르셔갖고 셀 서식 들어가는 컨트롤 1번 누르셔갖고 셀 서식 들어가는 거 맞으시죠? 그 셀 서식의 서식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꾸미는 데 있어서 형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서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내가 일일이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한테 조건을 알려주면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컴퓨터 네가 알아서 서식을 정해보렴. 이런 개념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일단은 내용만 블럭 잡아요. 맨 위에 있는 항목줄 블럭 잡지 않고 맨 밑에 있는 통계줄 블럭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만 블럭 잡으세요. 요 내용 안에서 이런 개념이에요. 요 내용 안에서 무엇이 상용형 횟수가 얼마 이상인 100 이상인 행 전체에서 굵게 파랑. 그래갖고 홈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새 규칙, 난 규칙을 내가 줄 거야. 근데 그 규칙 중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ITQ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행 전체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행 전체에 수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렇게도 나오고 어떤 셀에만 이렇게 셀 서식을 집어넣으라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를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요즘에서는 대부분 행 전체에 대한 서식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블럭을 이렇게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가셔서 새 규칙 가셔서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에 클릭해 놓고 밑에 이제 여기다가 수식을 작성하세요. 여기서 이제 혼합 주소가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하라는 방법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먼저 해당 항목의 첫 셀을 클릭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형 횟수가 단위 1000회죠? 그러면 여기 상형 횟수가 여기고 해당 첫 셀이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절대 주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세요. F4를 두 번 누르셔갖고 이렇게 혼합 주소 형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혼합 주소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 앞에 달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열은 고정시켜라. 그런 다음에 5번 행부터 블럭 잡은 밑에 행들을 따져서 그 값이 얼마라면은 100 이상이라면 행 전체에 내가 원하는 서식인 파랑 굵게 파랑을 적용할 겁니다. 라는 개념이세요.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첫 셀 클릭 후 F4 두 번,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그런 다음에 서식 단추를 누른다. 이렇게 외우셔도 크게 잘못된 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은 B형, 그 다음날은 C형 그래갖고 함수는 조금 몇 가지를 더 다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B형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A형 문제였고요.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무리 지어보시죠.
세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커서 갖다 놓고 지금 상형 횟수에 제일 첫 번째 셀, 항목 밑에 첫 번째 셀 클릭한 다음에 F4 몇 번? 2번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100 이상이니까 조건 쓰시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서식에 들어가서 굵고 파랗게 하라는 요 세팅 해주신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기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작업을 끝내면서 이렇게 ITQ 엑셀 수업 과정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네, 딴 거는 여러분들 연습 필요하셔갖고 똑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지만 함수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 파트만 해갖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또 문제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